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의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어느새 올해 반이 훌쩍 지나가고 벌써 7월입니다. 진 녹색 숲의 향기와 푸른 파도가 떠오르고 자결하는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을 지녔던 젊은 날들이 새삼 그리워지네요.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이번 달 안나의 백지편지 54회에서는 최근 극장에서 상영하였던 존 오브 인터레스트 영화를 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만큼 오늘도 조정행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를 보았는데요. 지난달 고향신문 독서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데 박영신 선생님께서 최근에 극장에 가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 영화를 보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궁금해서 가서 보았어요. 저는 극장에 가려면 남편이나 또 같이 갈 친구들을 찾는데 극장 상영이 끝날 즈음이라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저 혼자 가보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좋더군요. 앞으로 좋은 영화가 있으면 나 홀로 영화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제목의 독일어 인터레스는 영어 인터레스의 흥미, 관심이라는 의미가 아닌 금전적 이득이라는 뜻이래요. 나치가 아우슈비츠의 격리를 위해서 주변 지역의 농지를 몰수한 뒤 수용소의 포로들을 노역시켜 농사를 짓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기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군요. 그동안 아우슈비츠 이야기는 영화나 책으로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방법이 놀라운 발상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쓴 죽음의 수용소와 대비해 수용소 밖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이 관객들의 마음을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한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유태인이 박해받는 모습이나 잔인한 장면이 전혀 없어요. 예쁜 꽃과 많은 식물들을 키우는 저택에 5명의 자녀를 키우며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아내 헤드비히는 17살 때부터 꿈꿔온 낙원을 이뤘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죠. 하지만 담장 너머는 충격적이게도 아우슈비츠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수용소 굴뚝에서 올라오는 검은 연기가 보이는 것에 아이들조차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장인 루돌프 헬스는 가족을 매우 사랑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따금씩 동식물에 대한 사랑이 보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인간의 내면에 선과 악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영화를 보고 인간의 본성의 관점에서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본성에는 선과 악이 모두 공존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각자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우슈비츠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선을 선택한 사람들이겠죠. 감독님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몇 번 동안에 암전이 나오잖아요. 컴컴한 장면. 그다음에 불협화음이 들려서 좀 불쾌했었는데 지금까지 봤던 홀로코스트 영화하고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구나.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평온한 가정이라는 비주얼에 우리가 속았지만 사운드는 말하고 있었죠. 아우슈비츠와 40m 사이에 벽을 두고 평온과 고통, 즉 천국과 지옥이 실제 존재했지요. 먼저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열 감지 카메라로 찍은 장면이 나왔을 때 무슨 영혼 같은 걸 나타내는 줄 알았어요. 알렉산드라라는 폴란드 소녀가 굶주린 유태인 수감자들을 위해 사과를 땅속에 묻는 거였죠. 실존 인물인 알렉산드라는
우연히 땅속에 묻혀있는 악보를 발견했는데 수감자였던 조세프 볼프가 1943년에 수용소에서 작곡한 곡이었어요. 알렉산드라가 그 곡을 연주하는 장면은 매우 강렬한 아픔을 느끼게 했어요. 아, 네, 그랬군요. 저도 그 흑백으로 찍은 그 몽환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감독은 온기와 따스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선을 베푸는 소녀의 그 용감한 행동에 초점이 맞췄죠. 어쨌거나 이 영화의 칸느 영화제와 아카데미상에서 음향상을 받았는데요. 소리가 보는 것 이상의 효과를 냈다고 봐요. 비명소리, 총소리, 학살자를 싣고 가는 기차 소리, 사람들의 아우성 등 소리로서 그 이상을 느낄 수 있었고 시각도 또한 중요했죠. 헤스의 담배 연기 속에 먼 소각장 굴뚝에서 끝없이 나오는 연기, 듣고 보는 것만으로 공포와 끔찍함이 연상되지요. 저는 그 영화를 보니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이 떠올랐어요. 아렌트는 대학살을 주관한 아이 히만의 공개 재판을 보기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악할 것만 같았던 예상을 뒤엎고 아주 친절하고 평범한 아이 히만을 보고 악은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평범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악의 평범성이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 영화가 보여주지 않나요? 헤스는 5 아이를 기르고 아내와도 화목한 가정을 꾸리죠. 집에 많은 하인들을 부리고 정원을 가꾸고 아내 헤드비히는 바깥일 잊은 듯이 수용소 사람들에게서 뺏어온 귀금속, 모피를 두르고 향락에 빠집니다. 자기가 아우슈비츠의 여왕이라면서 자기가 꿈꾸던 삶이라면서 헤스는 우리 일반 직장인 같죠. 직장인처럼 출근하고 임원들을 테이블에 앉히고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내용이 기가 막히죠. 도면을 가리키며 소각장이 얼마나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없앨 수 있는지를 의논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그 일을 해갑니다. 그에게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헤스가 긴 복도 어두운 곳에서 구역질을 합니다. 시간이 교차하는데 현재 박물관이 된 수용소를 청소하는 장면이 보이고 다시 헤스의 구역질 장면이 나오는데 회개한 걸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한 조각 양심마저 토해버리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인물과 달리 보통 사람도 나오지요. 한 사람, 친정어머니. 그는 하루 동안 편지를 남기고 하루 만에 집을 나가는 인물로 사과하지 않으면 악마가 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다른 홀로코스트 영화에서도 희망을 말한 영화가 있는데요. 자, 말씀 좀 해보시죠. 네, 저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남는데요. 유대인 아버지가 수용소에서 아내와 아이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면서 사랑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잡혀가는 순간에도 병정놀이하는 모습을 연상케 해 아들을 안심시키는 아버지의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저는 바르샤바의 유태인 지구인 게토에서 살아남은 폴란드계 유대인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스필만에 관한 영화 피아니스트가 떠올라요.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만행을 보여주는 끔찍한 장면이 당연히 있는데요. 운 좋게 살아남았어도 폐허가 된 건물에 은신하며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받던 주인공 슈필만이 독일 장교 호젠펠트에게 발각되어 쇼팽의 발라드 1번 G 마이너를 들려주는 장면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어요. 슈필만은 자기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연주였고 그동안 너무도 치고 싶은 피아노 연주였기에 혼신을 다해 연주하거든요. 슈필만의 연주에 감동했는지 독일 장교는 빵과 잼을 주고 지속적으로
슈필만에게 먹을 것을 주어요. 독일군이 러시아군을 피해 퇴각한다는 소식을 알려주러 와서 음식과 함께 자신의 겨울 코트를 벗어주고 떠나지요. 잔악한 나치 장교에게도 인류애가 살아있다는 것과 끔찍한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돕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신들러 리스트를 말하고 싶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30년 후에 홀로코스트의 완성은 바로 이 작품이다라고 극찬을 했어요. 수용소 들어갈 사람들을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빼오는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장면이죠. 600만 명이 죽은 그 대학살 속에서 1250명이라는 사람을 구한 사람은 바로 신들러인데요. 그런 마지막에 자기 반지와 자동차를 보면서 통곡합니다. 저 자동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반지를 팔았으면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그는 말년에 독일에서 죽었는데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묘비명에 좋은 글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을 후손들까지 추모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그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요.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영화를 좀 불편하게 보았는데요. 감독님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화 만들 때 감독은 아버지에게 루돌프 헤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는 쓰레기는 썩게 그냥 두라고 했다네요. 그렇지만 감독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칸느 영화제 시상식에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은 그때 그들이 한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향해서 침공한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에 포진하고 있던 쟁쟁한 유태인들의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대요. 맹비난에 대해서. 놀랍죠. 그 끔찍한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되어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600만 명을 학살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가해자 나치에 희생된 유태인이 다시 가해자가 되어 민간인을 학살한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조각의 역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지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많은 희생이 있었죠. 네, 가까이 우리도 해방 이후에 엄청난 그 민간인 학살이 있었죠. 제주 4.3 사건을 비롯해서 또 그 이후에는 광교에서 무자비한 학살이 있었지만 가해자는 죽을 때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고 그 측근들은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후 재판에서 루돌프는 공개 처형당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나는 국가가 시켜서 했다.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에 불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드베이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남편이 뭐 하는 줄조차 몰랐다고 잡아떼서 80살이 넘은 이후까지 살았다고 하네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인류 역사 시작 이후에 농경사회를 제외하고는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에서. 감독은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행동할 수 있다. 도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애써 모른 척하면 안 된다고. 아까 영란 씨 말처럼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수감자들이 먹도록 흙에 사과를 묻는 폴란드 소녀처럼요. 감독은 영화를 알렉산드라에게 헌정한다고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답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주요 인물의 실명을 쓴 것도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고 루돌프 헤스, 헤드비, 알렉산더를 그대로 썼습니다. 우리도 많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자기 안위와 평온함만을 지키는 비겁자는 아닐까요? 이 영화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일상의 안락감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상징과 시각, 청각 등 여러 가지 장치를 숨겨서 더욱 처절하고 긴장감을 높여준 감독의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감독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화에는 조금씩 우리를 자라게 하는 힘이 있다.
덕분에 더 커진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확실히 우리의 마음을 더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달은 김경수님의 노래로 저 부는 바람을 들으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54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보았을까 부는 바람을 아무도 보지 못했지 저 부는 바람을 누가 들었을까 부는 바람을 아무도 듣지 못했지 저 부는 바람을 누가 알았을까 아픈 이 마음을 아무도 알